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종목. 결국에는 셀트리온 공장에 국무총리께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방문이 실제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주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받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셀트리온은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가 이러한 어떤 구간도 잘 극복하고 이러한 어떤 구간도 잘 극복을 했다면 결국에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짝 눌려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이런 어떤 눌림은 매집형의 모습이 그러한 매집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가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타나주고 있고, 역시나 코로나가 재확산의 3차 팬데믹의 그런 어떤 시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 관련주 대장주 바로 카카오가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점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어떤 고점인데요. 결국에는 51선, 의미 있는 51선의 반등 메이저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카카오 종목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비즈니스 모델이 뛰어나고 내년에 IPO, 카카오뱅크의 IPO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을 보면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금일의 조정세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어떤 와중에 저항선을 맞고 이런 어떤 눌려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 보여주고 있지만 이 한국전력은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배당을 받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거래량이 터져주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추세 전환의 그런 어떤 모습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 싸게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되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결국에는 전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고 지금의 저평가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아가셔야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를 보면요. 자, 이런 어떤 저점에서 주가가 상승세가 나와주다가 다시 눌리는 여기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어떤 상황은 뭐 그리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다. 자,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렇게 나아가다가 다시금 눌려주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요런 어떤 눌려주는 상황은 그리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현대차의 기대감은 굉장히 큽니다. 내년에 이 전기차 출시와 함께 테슬라를 따라잡는 그런 어떤 기적의 어떤 2021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종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는 참 많이도 저평가 상황이었죠. 지금 올랐지만 지금도 저평가 상황입니다. 보면. 자, 요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뭐 현대차에 대한 부분은 해자적인 어떤 기업이죠, 보면. 자, 삼성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 저점에서 큰 상승, 다시 저점에서 큰 상승. 다시 한번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많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많기 때문에 이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좋은 기업입니다. 보면 삼성생명은 그쵸?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월봉 상황에서 결국 저평가를 해소해주면서 강력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지금의 모습 삼성생명 엄청난 좋은 기업이다.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을 보면 주가가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배터리의 연 성장률이 한 35%에서 한 많게는 45%까지 됩니다 보면. 그리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LG화학이 결국에는 글로벌 탑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해서는 정말 꾸준하게 모아가셔야 하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를 보면 마이너스 0.60 요런 어떤 모습. 뭐 다시 팬덤이 영국 쪽에서의 변이 코로나 어떤 부분 때문에 세계 증시가 또 다시 한번 좀 놀라고 있는 상황에서 뭐 심지어는 경제가 대붕괴된다 뭐 그런 어떤 얘기까지 돌고 있지만 항상 그런 어떤 얘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휩쓸리면 안 되고 자신의 투자 철학을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자,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말했던 포송이 울리면 사고, 승리의 나팔이 울리면 팔아라. 일반적으로 보면 포송이 울리면 팔게 되는 경우가 많죠 보면. 근데 팔지 말고 오히려 더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세계 증시가 어렵고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증시가 급락한다. 이런 거에 내 마음이 뺏기면 올바른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죠 보면. 기업 투자란 마음의 사업이고 긍정적인 어떤 마음에 기반한 멀리 보면서 장기 투자인데 증시에서 이 붕괴를 얘기하는 사람의 어떤 얘기를 들었다가는 제대로 된 그러한 투자를 전혀 못하게 된다는 게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할 때일수록 투자의 대가 얘기를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포송이 울리면 사고 현재와 같은 영국에서의 변이 코로나의 어떤 내용이 나왔더라도 평소 봐왔던 좋은 기업에 대해서 사고 요런 어떤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보면. 승리의 나팔은 뭐 우리 증시가 한 5천선 6천선 그럴 때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데이비드 도드 교수라고 이 벤자민 그레이엄 교수가 함께 현명한 투자자를 집필했던 교수분이신데요. 더 이상 새로운 시대는 없다. 다만 새로운 실수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뭐 과거도 그래왔지만 미래의 모습도 증권시장에서의 모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증시에서의 실수로 인한 오히려 더 박앤세일이 많다. 뭐 그런 점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벤자민 그레엄이 얘기했던 시장은 일시적인 낙관과 부적절한 비관 사이에 흔들리는 시계추와 같다. 다시 한번 시계추가 막 흔들리고 있죠. 하지만 그 시계추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비관주의자에게서, 비관주의자 뭡니까? 영국에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공포에 질려서 매도하는, 좋은 기업을 매도하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서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낙관주의자에게 파는 현실주의자다. 이 얘기가 딱 들어맞는 겁니다 보면. 뭐 증시가 살짝 좀 어려움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부분은 좀 단기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보면 코스피의 일봉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어떤 삼중 바닥을 찍고 이런 어떤 삼중 바닥을 찍고 다시금 큰 5일선을 타고 주가가 상승을 보이다가 살짝의 조정 시점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 측면이 되지만 굉장히 뭐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우리 지수는 5천선, 6천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코스닥에 있어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월봉을 한번 볼까요? 최대 어떤 가격선 바로 밀레니엄 버블 이후에 최고의 가격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주도 엄청나게 쌉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조금 살짝의 일시적인 조정이 와도 좋은 기업에 대해서
모아가는 그 철학은 변치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럴 때일수록 정말 강인한 어떤 투자 철학에 대한 신념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